안녕하세요.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행정쟁송법 2기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연기 1기 수업은 모두 들으셨죠?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듣는 수업이 이 2기 수업이다. 법학을 실제로 많이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고 법대 출신이셨을 수도 있지만 수험법학을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2기 수업을 먼저 들으시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거는 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기나 1기를 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기는 왜냐면 2기에서는 그동안 배웠던 부분 정리 위주로 들어가면서 문제풀이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기 때는 이해 위주를 두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 강의를 보통 다들 하시죠. 그리고 1기는 연기에서 배웠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정리하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되고 2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만 지금 시험이 없는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바로 문제풀이 시험 볼 거예요. 50점짜리 시험 볼 거고요. 여러분은 오늘처럼 6시 반에 오셔서 시험을 50분 동안 보시고 그럼 7시 20분이 되죠. 10분간 쉬신 다음에 7시 반부터 제 수업을 10시까지 2시간 반 동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기 때 제가 하는 거를 좀 말씀드렸고 한번 강의 계획서 한번 볼까요? 거기 그 내용이 좀 써있죠. 시험 6시 반부터 7시 20분 강의 일정에 강의는 7시 반부터 10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2기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세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보니까 2기에서 수업을 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연기에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 되고요. 한 40%가 좀 넘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을 비교했을 때. 1기랑 비교를 해도 한 60%가 좀 안 되게 시간이 배정이 돼요. 왜냐하면 횟수 차이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2기에서 여러분들 앞에 50분 시험 보시는 거 있고 하면 수업을 하는 시간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설명을 많이 드리면 이해도가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연기 1기에서 어느 정도 행정쟁송법을 접해 보셨을 거고 그걸 가지고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2회독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연기 1기만 들으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수업을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모르신 상태에서 이 수업을 그냥 따라오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수험법학, 우리는 행정쟁송법에서 어쨌든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하는, 캐리하는 과목이 되어야 되는 걸 지금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여러분은 행정쟁송법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수업들, 다른 과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과 시간을 적절히 잘 배분을 하면서 행정쟁송법에 어쨌든 모든 과목이 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뽑는 걸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험법학은 결국에는 암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암기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암기를 좀 덜 해보자 라는 게 제가 수험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게 목표였어요. 어떻게 하면 덜 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해를 충분히 하자. 이해를 하면 할수록 암기의 부담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를 알면 이 어떤 그 쟁점에 대해서 왜라는 거에 대해서만 좀 해결이 많이 되면 그래 그 내용은 이렇게 흘러가서 이런 걸 써야 되지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적을 수가 있어요. 외우지 않아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외워야 되는 중요 문구들, 판례 문구들 아니면은 학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쓰면요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해는 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많이 부족하구나, 아직까지 판례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중요 문구들을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점수는 낮을 거예요. 그만큼 많이 높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 문구 뭐 가져다 써야 하는 애들 있잖아요. 반드시 바른다고 하죠. 그대로 그냥 발라주는 학설 판례 같은 것들, 결론 같은 검토 같은 부분들, 이런 거는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외우려면 최대한 덜 고통스럽고 쉽게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려면 두 문자 따고요. 단순합니다. 많이 보면 외워지는데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외우려면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뭔가 두 문자 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두 문자를 많이 따서 외우는 방식을 했습니다. 오늘 하는 부분에서도 몇 개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꼭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시험으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체 틀을 익히는 겁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행정쟁송법의 흐름이 여기서는 어떤 주제가 나오는구나, 여기서는 어떤 주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구나,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구나, 취소소송의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구나, 얘는 당사자 소송이구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아셔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목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목차를 보고 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왔고 지금은 어디쯤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알아두시면 기억에 실마리가 됩니다. 나중에 기억에서 꺼낼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최대한 이해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두 번째는 두 문자 이용해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들은 외워주셔야 하고, 세 번째 전체 목차 틀을 계속 되뇌이면서 공부를 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한 그 정도 방법들을 가지고서는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기 끝날 때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올라왔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차 2기에서는 제 프린트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 뒤에서 받으셨죠? 프린트로 진행을 할 거고요. 프린트는요 정말 필요 최소한입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이렇게 모아서 넣었으니까요. 아마 뺄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부분 위주로 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하나 준비한 게 최근 10년 기출문제입니다. 최근 10년 기출문제 준비했으니까요. 이 최근 10년 기출문제도 반드시 봐주세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출문제 그 부분을 설명을 조금씩 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계획서와 그래서 이 페이지에 강의 특징 보시면 여러분들 답안 작성을 많이 해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아직 답안 작성을 좀 힘들어하는 수강생들을 지금 대상으로 삼고 강의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날 시험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둘째 날부터요, 시험을 보는 거는 복습 시험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복습을 하면서 한번 보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시험을 보면서 또 한번 되뇌이고, 그 다음에 그날 시험 본 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1회에서 학습한 내용이 대상 적격이면요, 2회에 시험 주제, 이게 수업 내용, 1회는 시험이 없으니까 시험 주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대상 적격을 일로 가겠다. 그리고 2회에서는 다른 내용을 수업을 하겠죠. 원고 적격 이런 식으로. 하기 전에 수업을 하면서 이날 나온 문제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업에서 한 번 들으실 거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복습으로 한 번 또 보실 거고, 세 번째로 시험을 치면서 한 번 또 보실 거고, 그 다음 2회 수업에서 이 시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라도 리뷰를 할 테니까 총 4번 정도 이번 2기를 돌아가면서 2기를 진행하면서 같은 주제, 중요 주제에 대해서는 4번까지도 볼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제가 복습 시험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습 시험으로 볼 거고, 최대한은 아니지만 어디쯤에서 좀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낼 거예요 하는 거 그대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외워오셔서 좀 이렇게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까요? 도움 엄청 되죠, 여러분. 뭐 나오는 거 예상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거를 정말 잘 쓰신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암기가 많이 부족하실 거고, 그걸 정말 잘 외워서 쓴다 하면 이게 쓰면서 어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전 연습인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시험을 잘 참석을 하셔서 잘 써보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시험의 방식은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연기 1기 강의를 수강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최소한 연기 1기 중에 하나는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뭐 저는 지금 2기 수업을 처음으로 여는 거여서 제 수업은 연기 1기 수업이 없잖아요.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연기 1기 최소한입니다. 2개 다 듣는 건 아니지만 연기나 1기 둘 중에 하나는 듣고 오셔야 되는 게 최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만약에 연기 1기를 듣지 않고 2기부터 시작하겠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빨리 가서 연기나 1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제 프린트로 진행을 하고, 거기 강의 교재에 행정쟁송법 5판 요 하명호 교수님 요 책이거든요. 그런데 요 책이 반드시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기본서를 가지고 계실 거니까. 왜죠? 연기 1기 둘 중에 하나는 들으셨을 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기본서로 보세요. 그 기본서로 보시고 제 프린트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프린트를 보고 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딘가 시험 전날까지 가져가는 자료가 필요한 거니까 그게 제 프린트가 돼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는 제 프린트로 진행할 거니까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는 요걸 한번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가지고 이 내용은 이 프린트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자료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 옮겨 놓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건 결국에는 여러분의 몫이니까 시험 전날 내가 보고 갈 자료를 만드는 게 수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시험 전날, 내가 정말 시험 전날 볼 건지 그거를 결정을 하셔서 그것만 보세요. 딴 거 이거 좀 괜찮은데? 라는 거 생각한다고 책 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거 정리하고 저거 정리하고 막 별로 좋지 않습니다. 2기부터는요 여러분 양을 줄여가야 됩니다. 양을 늘리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 위주로 양을 줄여서 확실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각종 여러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서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다들 모르는데 나는 이거는 외워서 써서 나 혼자 좋은 점수 받아야지. 이런 거는 그냥 운에 여러분들의 시험을 거는 거잖아요.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시험용 법전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지금부터는 법전을 조금씩 볼 거고 법전을 보는 것도 우리가 실전에서 참고가 되는 거는 법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전을 보는 연습을 같이 해야 되니까 법전은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꼭 노무사용 시험용 법전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게 좋겠죠. 뭔가 이 시험에 관련된 법전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법전 꼭 필요하니까 수업 시간에도 법전은 종종 볼 거예요. 왜냐면 법전이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하니까 법전 꼭 준비해 주시고요.
웬만하면 시험용 법전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만 6시 반부터 강의가 시작되는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7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7시 반부터 시작을 하면요. 중간에 한 번을 조금 길게 쉴지 아니면은 강의를 좀 짧게 가져가면서 뭐 50분, 10분, 50분, 10분, 30분 이렇게 수업을 할 건지 그거는 그때 좀 다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이 50분이 지나가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아무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또 여러 번 쉬면서 하는 거를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거는 제가 좀 그때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프린트 1페이지 행정소송 개관.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 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한다. 사실 여러분 이 행정소송의 의의를 쓸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2페이지까지는요 일단 행정소송 개관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행정소송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도만 보는 거예요. 법전을 좀 펴볼까요? 행정소송법 한번 가보시겠어요? 행정소송법 가보시면 이 법전이 되게 탄력이 좋아서 자꾸 막 이렇게 막 되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좀 눌러 놓느라고. 네. 행정소송법 3조 보시면요. 행정소송은 다음에 4가지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과목은 행정쟁송법이잖아요. 행정쟁송법. 행정쟁송이라는 건 뭔가 행정관계, 행정법 관계에 대한 다툼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다툼을 해결하는 데 관련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심판법이 있고요. 그 다음 행정소송법이 있습니다. 2개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행정심판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행심위가 이 심판을 하는 거죠. 행심위,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것. 행정소송법은 누굽니까? 법원이 하는 거죠. 행정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원. 이건 행심위. 2개의 차이가 뭐죠? 행심위는요, 여러분, 행정부예요. 행정부. 행정부. 그리고 법원, 여기는 사법부죠. 행정관계, 보통 어떤 게 있습니까? 허가, 취소를 해버리네요. 어떤 상대방 국민 갑에게 우리 행정청, 시장, 구청장 이런 분이 허가 취소라는 처분을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처분.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법행위. 그리고 이 공법행위는 갑의 권리 의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허가 취소 같은 걸 하게 되면 이 갑은요 어떻게 다퉈야 되는 거죠?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거 허가 취소가 이상합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위법해요. 라고 하면서 이 허가 취소를 없애주세요. 즉 허가 취소를 취소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같은 행정부잖아. 을시장도 행정부죠. 그 다음에 행심위도 행정부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행정소송, 취소소송 위주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행정쟁송법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법원에다가 여기는 행심위에다가. 그러니까 국민이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 갈 때, 즉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 관련된 법이 행정심판법이고요. 행정소송, 법원으로 갔을 때 관련된 법이 행정소송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행정소송 위주로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율이 한 2대 8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이 훨씬 중요해요. 한 8대 2 정도로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행정소송을 제 강의 계획서에도 있죠. 행정소송 위주로 계속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행정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한 제도들, 정말 동일한 제도들도 몇 개 있고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위주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고 행정심판은 아 이런 게 행정심판에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행정소송법 3조에서 이제 행정소송의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종류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항고소송 있고 그 다음 당사자 소송 있고요. 그 다음 민중소송 있고요. 그 다음 기관소송도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항고소송은요, 또 어떻게 나뉘죠? 취소소송, 그 다음 무효등 확인소송, 그 다음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나뉘게 되죠. 이 종류를 규정한 게 행정소송법 3조고요. 항고소송에 이렇게 종류를 규정한 게 또 행정소송법 4조죠. 항고소송에 대해서 규정한 게 3조에서 이렇게 4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럼 총 소송을 몇 개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 취소소송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취소소송과 나머지 소송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소송의 중요도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8대 2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8대 나머지 2. 그런데 사실 민중소송, 기관소송은요, 얘는 거의 비중이 없습니다.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올 거고, 당사자 소송, 부작위, 무효등 확인 소송, 이거 3개 합쳐서 한 8대 2 정도 비율이 될 겁니다. 취소소송. 그러니까 취소소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취소소송 위주의 소송법을 우리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회면요 거의 한 7회는 이 취소소송 위주로 배울 거고요. 나머지 2시간에 행정심판도 할 거고 무효등, 부작위, 당사자 소송까지 할 겁니다. 민중소송, 기관소송 안 하나요? 지금 조금 더 간단하게 보고 빨리 치워버리겠습니다. 당연히 보긴 볼 거예요. 근데 뭐 보지 말까도 고민했었는데 그냥 보기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에 로마자 2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거 항당민기로 외우기도 하죠. 항당민기, 항당민기. 근데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법전에 있어요. 3조에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취, 무, 부로 외우기도 하는데 이것도 4조에 있잖아요. 그럼 외울 필요가 없죠. 어쨌든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행정쟁송법을 계속 공부하시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뭐 시간을 들여서 외우거나 그럴 건 아닙니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행정소송법이 46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몇 개 안 되죠. 그 중에서 3조, 4조가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46개 조문이 대략 뭐는 있고 뭐는 없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돼서 행정소송의 종류, 그 다음 항고소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자 3번. 1번, 의. 행정청에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그러니까 대상이 지금 항고소송으로 넘어온 거예요. 항고소송으로 넘어와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뭐라고요? 처분 등 아니면 부작위, 처분 등을 다투는 게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이고요. 여기 부작위라는 말 있잖아요. 얘는 부작위를 다투는 거죠. 뭐다 이게? 대상이다. 이 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 이 소송의 대상도 처분 등, 이 소송의 대상은 부작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종류 반가로 1번.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제 프린트에서 몇 조 나와 있고요. 법 이름이 쓰여 있지 않은 거는요. 다 행정소송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가로 2번 보시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항고소송 이외에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등의 무명항고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무명항고소송 아시죠? 자, 이거 무명항고소송을 말씀드리려면 어디부터 가야 될까요? 우리 소송 체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뭐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무명항고소송이라는 게 뭐냐면요. 무명이잖아요. 무명이라는 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는 항고소송이네요. 항고소송의 이름은 이렇게 세 개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있는 항고소송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자분들이, 교수님들이 여기 항고소송에 이런 거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 이거 의무이행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예방적 부작위소송 이런 거 있어야 돼 라고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런 게 있어야 국민의 권리구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 인정.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의무이행소송이 뭡니까? 갑이라는 분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영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허가를 신청했어요. 누구한테? 을 시장에게. 을 시장이요. 어떻게 합니까? 얘따 받아라. 거부. 아, 너는 너한테 허가를 주기에는 어떤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그래서 허가를 줄 수가 없단다. 라고 거부를 합니다. 갑은 화가 났습니다. 나는 요건을 갖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법원, 우린 지금 행정소송 보고 있는 거죠. 법원에다가 어떻게 얘기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여러분, 가장 단순하게. 여기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는 건 아시겠죠? 여러분들 연기 일기 들으셨을 테니까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는 굉장히 간접적인 권리구제 방식을 우리 행정소송법이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거부가 위법한지 아닌지만 따져서 거부가 위법해? 그럼 거부를 날려주는 거죠. 법원에서. 야, 행정청이 한 거부는 위법하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게 된 겁니까? 갑에게 허가가 빡 나오나요? 아니죠. 이 허가 신청이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걸 하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법원에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허가해 주세요. 법원이요. 행정청이 허가를 안 해주니까, 거부를 했으니까 이 갑의 목적은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바로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래, 내가 한번 네가 신청한 허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 딱 살펴보니까 그래, 너는 허가에 관련된 요건을 전부 다 갖췄구나. 너한테 허가해줄게 라고 법원이 허가해줍니다. 자, 국민의 권리 구제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청 있을 필요 있습니까? 이러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준대요. 이러면 행정청 같은 거 필요 없죠. 허가 신청을 아예 법원으로 하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시나요? 중학교 때 배우시나요? 이 권력 분립 원칙에 정말 엄청나게 큰 위반이에요. 법원이 허가를 직접 해준다? 허가 요건을 판단해서? 그거는 사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사법부가 해야 되는 일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가 법에 맞게 제대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지, 내가 직접 행정부가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겠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 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권력분립 원칙에 심하게 반하는 거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이런 거는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요 을시장 이런 거를 행정청이라고 하거든요. 행정청에게 허가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해 주세요.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법원 판사님, 지금 을 시장이 이렇게 거부를 한 건 너무 잘못됐습니다. 제가 허가에 대해서 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위법하게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을 해보고요, 행정청한테 허가해줄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행정청한테 허가 그거 이행해라고 이렇게 판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렇게 판결할 수가 있겠죠. 아, 그래? 오케이. 의무 이행 판결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 이행 판결. 행정청에게 허가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행해라 라고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갑에게 상당히 권리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법원이 직접 허가를 해주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랬고, 법원이 직접 허가를 해주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원이 어떻게 합니까? 행정청에 대해서 행정청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허가해 주세요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얘도 어떻게 보이세요? 권력분리 원칙에 좀 반한다고 느낌이 조금 드시죠.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이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부가 위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게 법원이 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야, 행정청한테 허가해줄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판단할 수 있구나, 법원이.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분리 원칙을 그렇게 심각하게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가 바로 그 유명한 의무이행소송입니다. 이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자는 견해는 뭐다? 국민의 권리구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반대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행정의 제1차적 판단권은 행정청에게 있다 라고 좀 유식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에는 권력분리 원칙 위반이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 사법부가 행정부의 그 역할을 조금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법부랑 행정부랑 입법부랑 어디가 제일 강했습니까? 행정부가 제일 강했죠. 왜냐하면 군부 독재 시절도 겪었고, 그 다음에 독재 시절도 겪었고 하면서 행정부가 굉장히 큰 나라였단 말이에요. 파워가 센 나라. 근데 사법부가 행정부한테 이렇게 판결을 한단 말이야? 이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 이행 소송에 대해서는 만약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가능한데, 법에 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판례는 계속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의무이행소송 그리고 예방적 부작위 소송과 같은 이런 무명 항고 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이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매번 올라왔다가 폐기되고 통과가 안 돼서 폐기되고 그러는데, 매번 들어가 있는 1순위가 바로 이들입니다. 얘네가 있으면요, 국민의 권리구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현재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긍정설은 뭐라고요? 부정설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자 3번에 2번, 거기에서 반가로 2번을 보고 있어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항고소송 이외에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등의 무명 항고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1. 국민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위하여 무명 항고소송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2. 행정작용에 대한 제1차적 판단권은 행정청에게 있으므로 법원이 행정청에게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것은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부정설 논거기도 하면서 판례 논거라서 같이 뭉뚱그려서 하나로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답안지에 이제 쓰실 때 만약에 혹시 무명 항고소송 파트가 시험에 나온다면 이 반가로 2번 정도를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25점으로 나올 문제는 사실 아니어서요. 그렇게 막 학설, 판례, 검토 이렇게 완전히 다 나눠서 쓸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소소송 위주의 편제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굉장히 권리구제에 간접적인 권리구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되고 얘는 뭐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특이하죠.
갑이 원하는 건 결국에는 허가를 받는 게 목적인데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소송으로는. 그러면 이 거부처분 취소 소송, 아 그래 거부가 위법한지 아닌지 판단해야겠네. 법원이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아 거부를 할 때 뭔가 행정청이 절차를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이 거부를 할 때 을시장이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을시장이 안 하고 뭐 다른 주체가 했다든지 주체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절차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거부를 하는데 정확하게 문서 형식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문서로 하지 않았다는 형식의 하자가 있든지 아니면 이 거부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했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거부가 위법하면요. 위법하네 라고 해서 인용 판결합니다.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은 취소 판결이죠. 원고 승이라고요. 그럼 갑이 이겼어요. 아 거부가 드디어 날아갔구나.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인용됐습니다. 그러면 이 거부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한테 허가가 바로 나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나오지 않죠. 허가 신청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또 신청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겠지만 기속력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행정소송법 30조에 있는 기속력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을시장은요 재처분 의무라는 거를 부담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 다시 꼭 반드시 처분을 해줘. 이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돼. 그렇다는 건 여기 이 거부가 위법했으니까 이 위법함을 없애고 판단을 해라. 처분을 해라. 재처분 의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허가가 나올 텐데 다시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죠? 보통 중간에 법령이 개정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기속력 부분 가서 자세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기속력 부분 가서 기속력 너무 중요하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니까요. 무명항고소송에서 지금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기속력까지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3번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취소소송 가장 중요하다. 엄청 중요합니다. 막 말씀드리고서는 한 줄이네. 왜냐면요 뒤에서 나올 게 지금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한 7회 동안 얘기할 게 다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그냥 단순한 것만 넣는 거예요. 4번 무효 등 확인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무효 등 확인 소송이라는 거는요, 여러 개의 확인 소송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하는 게 무효 등 확인 소송인데요. 그 종류는 대략 5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효 확인 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 유효 확인 소송도 있습니다. 그 다음 실효 확인 소송. 유효, 무효, 실효. 그 다음엔 존재 확인 소송, 그리고 부존재 확인 소송. 이렇게 5개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무효 등 확인 소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가로 2번. 법원은 처분 등의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무효 확인 판결을 한다. 얘와 얘는요 같이 다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취소 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은 대상도 처분 등으로 같죠. 원고 적격도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거냐? 아니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무효라는 거는요 하자의 정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중대하고 명백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무효라는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행정청이 정말 어떤 처분을 하면서 너무나 큰 위법을 저지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취소 소송은요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그 하자가 너무나 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위법은 있어서 하자는 있지만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중대하지도 명백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중대하지도 명백하지도 않은데 위법이라고? 단순 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단순 위법. 그래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이렇게 2개 같은 대상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분 등이라는 걸. 무효 등 확인소송에서는요 제소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로 2번 처분 등의 위법의 정도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차이였어요.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무효확인 판결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반가로 3번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어서 심리했는데 위법의 정도가 취소 사유에 불과하대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기된 소가요. 제기된 소라고 쓸까요? 소제기보다는 제기된 소. 원고가 이렇게 제기한 거예요. 제기된 소.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두 개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사례, 2번 사례. 원고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나한테 한 어떤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구나, 위법하구나. 하지만 그게 엄청 하자가 크지는 않아, 큰 거는 아니어서 뭐다?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취소 사유에 불과하구나, 그러니까 이거 취소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 심리를 해보니까 심리한 결과 그 하자의 정도가 무효 사유예요. 무효 사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판결 어떻게 합니까? 판결을 이렇게 합니다. 취소 소송 제기됐는데 심리한 결과 무효 사유 있으면 판결은 취소 판결합니다. 무효 사유인데? 왜 무효라고 안 해주지? 왜냐면요, 취소 소송, 그러니까 취소 사유, 무효 사유, 뭐가 더 큰 겁니까? 무효 사유가 더 큰 거죠? 이건 마치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고가 100 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심리해 보니까 야, 너 100이 아니고 500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500으로 판결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가능한가요?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가능하지 않냐면요,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심리에서 원고가 받을 게 500이 있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심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00을 청구했기 때문에 100까지 밖에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처분권주의라는 우리 민사소송, 행정소송, 각종 소송들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대상, 범위는 원고에게 달려있다. 당사자에게 달려있다. 그게 바로 처분권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취소 소송, 하자가 10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심리한 결과 하자가 100이었어요. 그러면 100으로 판결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원고는 10까지 달라고 했으니까 100이 인정이 되더라도 10으로 판결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다? 처분권주의 때문에. 두 번째, 나한테 어떤 허가 취소가 나왔어요. 야, 이런 처분이 말이 돼? 이건 당연히 무효지, 이런 처분은 라고 하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심리한 결과 취소 사유인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내가 100을 청구했는데요, 심리한 결과 10밖에 위법이 없네요. 이랬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10 판결 내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10, 100, 10 이렇게 썼는데 사실 무효확인 소송인데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거는요, 당사자는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를 한 거죠.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취소 사유밖에 없으면 원래는 취소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원고가 잘못 선택한 거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소의 변경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효확인 소송 그리고 취소 소송으로 바꿀 수 있게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심리한 결과 취소 사유밖에 없으면 취소 판결할 수 있다가 답인데요. 근거가 달라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취소 소송으로 소 변경하게 해서 취소 소송으로 소 변경하게 한 다음에 취소 판결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학설이에요. 학설. 그런데 우리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 판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소 변경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할 수 있다. 판례.
그냥 취소 판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고요? 원고가 원하는 거는요, 이게 반드시 무효인 걸 확인하는 겁니까? 저한테 온 처분, 예를 들어서 어떤 처분입니까 지금? 이거예요. 허가 취소 당한 거예요. 허가 취소 당해서 여러분들 직접 허가 취소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허가에 그러면 뭔가 위법이 보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행정청이 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이렇게 나한테 처분을 한단 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무효인 처분을 당하면 원래 굉장히 크게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효다라고 하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죠. 아니 이렇게 하자가 심한데, 근데 하자가 무효인 거는 쉽게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취소 사유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취소 사유밖에 없었을 때 어떻게 해라? 취소 판결해서 취소 판결할 수 있다. 대신 취소 소송으로서 변경하게 해서 취소 판결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효 확인 소송이 당사자가 이런 큰 하자가 있는데 당연히 무효지, 그러니까 무효임을 꼭 확인해줘 라고 하면서 당사자가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한 허가 취소가 하자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인 것 같아서 제기는 했는데, 결국에 이 사람의 목적은 이 허가 취소를 없애는 거예요. 무효라도 없애주고, 무효임을 확인해서 없앨 수도 있고, 원래부터 무효였으니까, 아니면 하자가 있으니까 취소시켜서 없애주세요도 원한다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원고가 원하는 건 이 허가 취소라는 이 처분을 없애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효 확인 소송은 취소 소송도 취소 판결을 구하는 취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취소 판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여기서는요, 이 취소 판결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효 선언하는 취소 판결. 그냥 한마디 써주는 거예요.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주문이 나가는데 그 앞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허가 취소 처분은 무효임으로 취소한다라고 한마디 써주는 거예요. 내가 심리해보니까 무효 사유더라. 그런데 원고가 구하는 게 취소니까 취소해 줄게 라고 하는 이런 좀 특이한 판결을 무효 선언하는 취소 판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3번이죠. 3번 한번 읽어볼게요.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심리한 결과 위법의 정도가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 1. 무효 확인 청구는 취소 청구를 포함하므로 취소 소송 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은 소의 종류를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므로 법원은 성명권을 행사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변경하도록 한 후 취소 소송 요건을 갖춘 경우 취소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을 누락한 게, 취소 소송으로서 변경하게 한다는 거에서 무효 확인 소송이 취소 소송으로 바뀔 때 그 변경되는 소 있잖아요. 취소 소송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 소송이 적법해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판례는 그냥 취소 판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신 요건은 하나 갖춰야 되지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죠? 취소 소송 요건 갖춰야 함.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도 이 요건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도 이 요건은 갖춰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요건이 필요가 없으면요, 무조건 다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겁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판례에 따라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알면 일단 무조건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고 보는 거죠. 그러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취소 사유네? 그럼 취소 판결. 무효 사유네? 무효 확인 판결. 아니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왜 못하러 취소 소송 제기할 겁니까? 제기하겠습니까? 취소 소송은요, 무효 확인 소송보다 갖춰야 하는 요건도 몇 개가 더 많거든요. 자, 무효동 확인 소송 보셨고, 다음 5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입니다.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하고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법전에 있는 거니까 2조 1항 1호에 있죠.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허가 신청했는데요,
뭔가 행정청이 가타부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허가를 내주면 가장 좋고요. 아니 만약에 거부를 하면 간접적인 구제 수단이긴 하지만 아까 전에 봤듯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걸로 다툴 수도 있는데 행정청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부작위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 저는 이제 법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거의 뭐 20년 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부작이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전 처음 들었거든요.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근데 이 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작 위에 반대말이어서 부가 부고 작이라는 건 뭔가를 하는 건데 부작이 그게 이제 부정이 되는 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이야기한다. 부작이 참 재밌는 말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렇게 부작위를 하고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다퉈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행정소송법 4조 3호에 있나요? 부작위 위협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부작위에 대해서 다툴 수 있게 하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우리 판례는 절차적 심리서를 따르고 있다. 이거 잘 모르시겠다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파트 가서 할 겁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중요한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당상처부 제가 지금 두 문자 말씀드리는데 이거 사실 여러분 법조문에 있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죠. 당상처부라고 하거든요. 당사자의 신청, 상당한 기간, 그 다음에 처분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당상처부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뭐 법조문에 있는데 뭐 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2조 1항 2호에 부작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2페이지 가셔서 당사자 소송 보겠습니다. 1번 의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보시면 당사자 소송 항고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 당사자 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요. 그리고 밑에 민증소송, 기관소송이 있는데 그거를 잠깐 빼고 여기다 이걸 하나 넣어볼까요? 민사소송이라는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민사소송? 차이를 좀 보려고요. 자,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요. 둘 다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법관계가 뭡니까? 행정법인데요. 우리 공법에 반대되는 게 사법이에요. 사법. 사는 이사를 이야기하고요. 사법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당연히 다르죠. 이 공법관계는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영업 정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한다든지 건축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게 바로 공법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월한 행정 주체와 열등한 행정 객체 사이를 규율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열등하다는 건요. 법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말 실제로 씁니다. 건축 허가 해줄 때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당신은 그 요건 갖췄으니까 허가해 줄게요. 그리고 식품위생법 보고 지금 위생 상태 불량이니까 영업 정지합니다라고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지 무슨 사법관계처럼 서로 간에 계약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법관계, 사법관계 차이 이렇게 나는 게 이쪽이 바로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거구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둘 다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거고요. 그리고 민사소송은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겁니다. 이거의 차이예요. 그런데 얘네들도 차이가 있어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얘랑 얘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항고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처분 등과 부작인데 처분 등이라고 할게요. 당사자소송은요. 처분 등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물론 우리 법에서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우리 법조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분 등이 아닌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그 소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 당사자 소송 어떻게 보면 좀 박쥐 같은 애라고 보이죠? 항고소송과 유사한 면도 있고 민사소송과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항고소송과 차이는 이렇게 있고 민사소송과 차이는 이렇게 있고
하지만 항고소송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는 둘 다 공법관계라는 사실. 그리고 당사자 소송과 민사소송도 좀 같은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거에 대한 게 아니고요. 당사자 소송, 민사소송은 서로 간에 좀 대등한 관계에서 있는 공법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는. 그리고 2번 종류 보시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과 실질적 당사자 소송으로 나뉩니다. 일단 실질적 당사자 소송부터 한번 볼게요. 당사자 소송.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요. 당사자 소송은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확인 소송이나 이행 소송 같은 게 있습니다. 확인 소송은요. 가장 대표적인 애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이고요. 이행 소송은요. 보조금 지급 청구 소송. 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 소송의 예예요. 가장 유명한 예들. 확인 소송으로 나가는 애가 있고 이행 소송으로 나가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당사자 소송 파트 가서 또 할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한 번씩 보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얘는 진짜 당사자 소송이지. 얘는 형식상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실질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있습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서만 설명드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는 설명 안 드릴 겁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 그냥 그거 아시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아시죠? 그러고 넘어갈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요. 어디 뭐 재개발, 재건축 크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업 시행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물산 아니면 대우건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사업 인정이라는 걸 해줍니다. 자, 앞으로 이 토지, X 토지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할 건데 여기에서 사업 시행자인 갑, 당신이 여기를 맡아서 사업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받은 사업 시행자는요, 뭘 하냐면요, 이 X 토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 토지 소유자들한테 토지를 다 매입을 하는 거죠. 이 갑 사업 시행자가, 건설사가 이 X 토지에 있는 토지들을 다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사해서 아파트 짓고 분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는데 이 협의가 잘 돼서 이 땅을 다 갑 사업 시행자가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올려가는 행복한 결말이 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거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협의가 안 되는 거죠. 협의 불성립.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갑은 사업 시행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요. 수용 재결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여기를 X토지, 정확하게 X토지 그 경계를 확정해 주시고요. 경계를 확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보상금도 결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수용 재결이라는 걸 해주는 거죠. 수용 재결. 수용 재결은 뭘 한다고요? 첫 번째, 크게 두 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토지, 구역 확정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보상금 결정. 자, 제가 이렇게 수용 재결이라고 위에서 아래로 꽂는 이런 화살표를 그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처분 등입니다.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 등,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그 처분 등이라고요. 그리고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처분 등이라고요. 그러면 이 수용 재결에 대해서 누구는 다투고 싶어요? 지금 문제는
주인공은 이렇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들 그리고 사업 시행자 이렇게 둘이 주인공이에요. 불성립됐고요. 갑이 수용 재결 신청했고요. 수용 재결을 해줍니다. 말이 수용 재결이지 결국에는 이 X 토지를 갑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보상금 받고 나가세요. 토지 소유자들. 그리고 정확하게 구역은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상금 결정에 대해서 다퉈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요?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면 토지 소유자가 다툴 거고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면 사업 시행자가 다툴 거죠. 그럼 이렇게 다퉈야 되는 겁니다. 이거 수용 재결 누가 했습니까? 토지수용위원회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수용 재결 취소 소송해야 되는 거죠. 우리 행정소송법상 처분 등을 다투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취소 소송이니까 수용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이거 보상금 결정을 위법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취소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X토지 요만큼 이 사람들을 을 해도 되죠. 을이라고 해볼까요? 토지 소유자? 그럼 토지 소유자는 다시 한번 이 X토지를 다시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수용 재결 없어졌으니까 다시 내 거, 내 소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협의하죠. 협의 또 하는데 또 불성립. 그럼 다시 수용 재결 신청. 다시 또 수용 재결 나올 겁니다. 그 보상금이 이번에는 또 사업 시행자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다시 취소 소송. 자, 이런 무용한 소송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어서 야, 이렇게 하지 마.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결국에 보상금이 문제야? 그럼 보상금은 누구랑 지금 협상하면 끝날 문제예요? 갑이랑 을이랑 협상하면 끝날 문제 아닙니까? 갑은 낮추고 싶고 을은 많이 받고 싶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맞아서 불성립 가서 수용 재결 신청해서 수용 재결까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결국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야, 보상금 너무 낮은데 수용 재결해서 결정한 거 그러니까 보상금을 좀 올려야겠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피고로 해서 바로 사업 시행자를 바로 피고로 해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보상금 올려 증가 청구 소송 증액 청구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결정된 보상금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됐으면 이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이거 보상금 너무 높은데? 보상금 감액 청구 소송. 이렇게 제기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송 절차에서 그냥 한 번에 둘 사이에서 보상금 얼마 딱 결정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우리 토지보상법이라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토지보상법이라고 짧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고 다시 수용 재결 받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취소 소송 제기하고 다시 수용 재결 받고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이거 반복하느니 이렇게 보상금이 문제야? 그럼 너희들이 해서 한 번에 끝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얘는요 실질로는 뭘 다투는 겁니까? 수용 재결이라는 처분을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취소 소송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형식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 사이에 대등하잖아요. 대등한 사이에서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이건 당사자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바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 실질은 수용 재결이라는 처분 등을 다툰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당사자 소송, 대등한 법률 관계에 있는 서로를 상대방으로 하니까 당사자 소송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당사자 소송인 소송을 말한다. 이게 바로 토지보상법의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만이 대상인 당사자 소송을 말한다. 이렇게 지위확인 아니면 보조금 지급 청구 소송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처분 등은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이렇게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요. 당사자 소송은 처분 등이 아니니까 서로 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거를 당사자 소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법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차이가 이렇습니다. 처분 등인 건 이런 관계, 처분 등이 아닌 건 이런 관계. 그래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이나 보조금 지급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은요.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그런 처분 등에 대한 소송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까지 했고요. 그 다음 민중소송, 기관소송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민중소송, 기관소송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40분이 좀 넘었으니까 5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